두산로보틱스 주주 여러분 안녕하세요. 12월 30일 핵심 주가 분석해드릴 상남 인사드립니다. 저는 이 두산로보틱스가 매집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2026년도가 되었을 땐 두산로보틱스가 신고가를 기록할 거라고 봅니다. 신고가를 기록할 거다라고 보는 관점은 명확한데요. 너무나 명확해서 저는 여기에 승부를 걸 겁니다. 우리가 바라는 건 수익이고, 수익을 보기 위해선 지금 당장의 주가 흐름이 아니라 앞으로의 흐름을 봐야 돼요. 지금 당장 급등하는 주식을 볼 게 아니라 앞으로 급등할 주식을 쫓아야 합니다. 만약 두산로보틱스의 주가가 정말로 신고가를 뚫어내게 보인다면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돈을 벌어가게 될 거예요. 맞죠? 물론 정말로 올라갈 거다라고 하는 근거가 있어야겠죠. 그 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두산로보틱스는 성장주요. 성장주는 재료가 중요하죠. 재료를 한번 체크해보죠. 두산로보틱스가 최고가를 찍었던 124,500원. 이때 당시에 두산로보틱스 재료 뭐였나요? 자, 첫 번째는 신규 상장주였습니다. 신규 상장주였고 거기에 로봇이라고 하는 재료가 붙었죠. 물론 당시에는 CES에 대한 일정도 당연히 묻어 있었고요. 로봇주가 신규 상장을 한데 그렇게 로봇주의 바람이 한번 불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재료가 한번 터지죠. 이때였는데 이때는 두산 밥캣과의 흡수합병 이슈였어요. 제가 이걸 말씀드린 이유는 명확한데요. 앞으로 터질 재료들이요. 지금까지 나왔었던 재료들과 비교를 했을 때 훨씬 더 큰 재료라고 한다면 지금까지 나왔었던 재료들에 비해서 더욱더 큰 기대감을 몰고 올 수 있는 재료라고 한다면 주가는 어떻게 될까요? 신고가를 뚫어내는 건 어렵지가 않겠죠? 자, 그러면은 두산로보틱스는 어떤 재료가 있을까? 거기에 대해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최근에 아시겠지만 엔비디아 이슈로 상승 추세를 그리면서 그동안에 떨어지고 있던 하락 추세를 상승 추세로 전환을 시켜 놓았습니다. 엔비디아 재료로 인해서. 그럼 그 엔비디아 재료는 뭐였나요? 엔비디아 재료가 두산로보틱스 지금 당장의 매출을 끌어올리는 직접적인 내용이었나요? 실적이 좋아진 내용이 아니었죠. 지금 당장 매출이 되고 수주가 나오고 매출이 증가해서 이제는 실적이 터진다. 그런 내용이 아니었어요. 엔비디아 재료는 앞으로 두산로보틱스가 성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매출이 잘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가능성을 끌어올려주는 재료였습니다. 그럼 앞으로 매출을 더 끌어올릴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재료를 보면 되는 건데 과연 없을까요?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린 내용은 우리 두산로보틱스가 2026년도에 마주하게 될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 내용에 따라서 두산로보틱스의 주가가 신고가를 만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격적으로 내용을 다뤄볼 건데요. 저와 같은 생각이시라면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나 하나쯤이야 라고 하면서 좋아요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우리 스스로를 위해서라도 좋아요 버튼을 꼭 누릅시다. 왜냐하면 좋아요 버튼을 누르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상이 노출이 됩니다. 더 많은 주식 투자자들에게요. 두산로보틱스가 얼마나 매력적인지를 알릴 수 있다면 관심은 올라갈 겁니다. 주식시장에서 관심은 곧 매수세로 이어지고요. 매수세는 주가 상승의 가장 중요한 원동력이 되죠. 분명히 우리가 누르는 좋아요는 조금씩 모여서 크나큰 영향을 줄지도 모릅니다. 좋아요 버튼을 꼭 누를게요.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는 것도 중요하고요. 제가 올려드리는 다른 종목들도 여유가 되실 때 꼭 한 번씩 좋아요 누르고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서 우리 채널의 성장을 도와주시면요. 제가 더 많은 분들에게 두산로보틱스를 알릴 수 있는 초석이 되니까 다 같이 힘을 모아서 집중을 해주세요. 아시겠죠? 자,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앞으로 이 상승 추세가 빅사이클로 이어질 수 있는 그 재료는 도대체 무엇인가? 재료는 이러합니다. 돈이요. 로봇은 돈이 들어오는 섹터고 로봇은 돈이 들어오면서 아직까지 이렇다 할 대시세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언젠간 갈 수 있겠죠 라는 말을 한다면 이것도 들어보세요. 만약 대대적으로 정부 정책에 따라서 재정적인 지원이 들어가면서 로봇에 대한 테마가 증시에 관심을 한몸에 받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그겁니다. 미국을 주목해야 돼요. 자, 미국의 지금 정책의 흐름들을 보시면 굉장히 매력적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우리 주가 올라가는 거에 직접적인 연결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미국이 제조업의 부활을 꿈꾸고 있다. 왜냐? 중국의 공급망에 너무 의존을 하다 보니까 코로나 당시에 이 리스크를 마주하게 되면서 제조업의 공급망을 다시 한번 재편하겠다라는 필요성을 느꼈어요. 와야 할 물건이 오지 않고 가야 할 물건이 가지 않으면서 중요한 부품들이, 중요한 물건들이 공급망이 꽉 막히니까 미국에선 큰 경제적 타격을 입었죠. 물론 이때 당시에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한국이라든지 전 세계적으로 많은 타격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제조업의 공급망이 이루어지기 시작을 한 건데 그 제조업의 공급망을 재편하면서 관세 정책까지 펼쳤죠.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이 제조 공급망에 참여하지 않으면 더 이상 우리랑 함께 할 수 없다. 강력하게 못을 박았어요.
그렇게 제조업의 부활을 위해서 미국의 공장을 짓도록 정책을 펼쳤는데 앞불싸 인구가 없습니다. 앞불싸 이민자 정책도 강력하게 펼쳐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기존의 제조공장에서 제조업에서 백인들의 일자리가 많았다는 건 옛날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지만 수많은 일자리를 찾아서 많은 인종들이 미국으로 건너왔었어요. 저렴한 인건비가 거기서 많이 포함이 되어 있었고, 근데 지금 이민법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국에서 지금 강력하게 불법 이민자들이 처단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걸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명확한데요. 뭐냐면 즉 지금 제조업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근로자들이 몇 없다는 거예요. 비용이 너무 또 비싸진다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뭐 시민권이 있고 영주권이 있어서 근로자로서 일을 하게 되면은 거기에 따른 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데, 비용이 많이 들면 당연히 경제적으로 리스크가 발생할 수밖에 없겠죠. 그죠? 즉 미국 입장에서는 저렴한 생산의 효율성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럼 뭐가 필요하죠? 로봇이 필요합니다. 로봇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미국은 최근에 이런 결정을 합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아유 뭐 미국이 그렇게까지 필요하겠어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미국이 최근에 어떤 결정을 했냐면 로봇 산업을 국가 전략 안보 산업으로 지정을 했어요. 왜? 중국이 무서울 정도로 이 구간을, 이 분야를, 이 로봇이라고 하는 산업을 대대적으로 투자를 하고 경쟁력을 높여가고 있거든요. 오죽하면 휴머노이드 시장 점유율이 벌써 중국은 30%가 넘어섰고요. 미국은 25%예요. 그리고 미국에서 만들어진 로봇을 봤더니 그 로봇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전부 다 중국산이에요. 60% 이상이 중국산이에요. 아니 중국의 의존도를 탈피하고 싶어서 공급망을 재편하고 있었는데, 공급망을 재편하는 과정에서 로봇이 필요해졌는데 그 로봇은 중국이 지금 너무나 잘하고 있고, 그 로봇 안에 들어가는 부품은 중국산이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로봇 부품주들이 급등을 하고 있던 거예요. 시작이 된 겁니다 벌써. 즉 미국이 국가 전략 안보 산업으로까지 지정할 정도로 로봇이란 분야는 굉장히 중요하다. 때문에 두산 로보틱스가 지금 원액시아를 인수해서 북미 시장의 경쟁력과 시장의 점유율을 끌어올리려고 하는 노력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러한 시점에서 미국에서 로봇에 대한 재정적인 지원 정책, 로봇에 대한 규제, 완화 정책이 명확해진다라고 했을 땐 당연히 그 안에서는 중국의 로봇 기업들은, 중국의 로봇 부품이나 중국의 로봇들은 미국으로 들어갈 수 없게 되고요. 그러면 당연히 미국의 친화적인 기업들이 수혜를 입게 될 텐데, 그 수혜를 누가 본다? 대한민국의 K로봇이다. K로봇입니다. 왜? 미국이 바라는 건 저렴하게 그리고 퀄리티가 높은 제품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렴하고 퀄리티가 높은 제품을 만들 수 있는 제조 기술이 필요한데, 그 로봇을 대한민국이 잘하거든요. 그러니까 동남아도 아니고 일본도 아니고 중국도 아니고 대한민국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엔비디아가 굉장히 현명한 결정을 한 거죠. 엔비디아가 삼성도 잡고 SK 하이닉스도 잡고 현대도 잡고 두산도 잡은 이유가 제조 데이터들을 여기서 받을 수가 있거든. 플랫폼, AI 플랫폼 강자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산이 앞으로 엔비디아와 펼쳐갈 미래는 명확하다. AI 생태계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수많은 데이터를 제공해 줄 것이고,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엔비디아는 플랫폼을 만들 것이고, 그 플랫폼에 최적화된 로봇을 개발하는 게 두산 로보틱스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엔비디아가 만들어내는 플랫폼 안에서 생태계를 함께 조성을 할 수 있다면 그 로봇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불티나게 팔리겠죠. 그 기대감이요. 미국에 대한 정책 수혜 기대감, 엔비디아를 통한 이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따른 기대감, 그게 성장주거든요. 성장주는 이거면 충분하고요. 성장주가 언젠간 끝날 수 있겠죠. 그 다음부터는 실적주 사이클로 들어가는 건데, 실적을 논한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실적은 우리가 지금 보지 않는다. 실적으로 두산로보틱스의 주가가 급락한 적도 없고 실적으로 오른 적도 없습니다. 왜? 성장주기 때문에. 이런 건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 지금 구간에선. 자, 그리고 여기서 PRS에 대한 내용들. 자, PRS가 굳이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어쨌든 두산로보틱스의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해서요, 만기일이 도래했을 때 기준가 81,000원, 81,000원보다 주식이 위에 있다면 거기에 따른 수익금 당연히 그냥 챙겨가는 거고요. 만약에 기준가보다 주가가 아래로 내려왔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손실금은 누가 충당을 해야 된다? 두산이 충당을 해야 된다. 저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비밀이 숨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두산 측에서 두산 로보틱스의 기초자산을 바탕으로 해서 PRS를 진행한다는 건 두산 로보틱스가 앞으로는 올라갈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만약에 두산 로보틱스의 주가가 급락을 해서 PRS에 따른 내용으로 어마어마한 손실이 발생을 한다면 굳이 그걸 진행을 하겠습니까? 저는 경영진 내부에서 나름의 자신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신감이 있으니까 PRS도 진행한다라고 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두산로보틱스에 대한 방향성을 우리가 PRS를 통해서라도 간접적으로 이쪽에선 지금 자신감이 있는 거구나, 주가가 올라갈 거에 대한 자신감이 있는 거구나, 베팅을 하는 거구나, 이렇게 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두산로보틱스를 이 자리에서 매도할 게 아니라 보유하고 잘 매수를 해놨다가 나중에 급등을 할 때 그때 저와 함께 매도 기준 잡으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7371 7454 제 연락처인데요. 여기로 두산로보라고 남기세요. 여러분에게 그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주식이 앞으로 왜 올라가게 되는지, 올라간다면 얼마나 더 갈 수 있는지 명확한 기준이 바로 여러분께 필요합니다. 두산로보틱스는 로봇주니까 올라갈 겁니다, 이런 뻔한 소리는 여러분께 필요하지 않습니다. 두산로보틱스가 CES 2026을 시작으로 해서 많은 시장의 관심을 받게 될 거라고 봅니다. 최고의 혁신상을 수상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AI 부분에서 최고 혁신상을 수상한다는 건 최고로 좋은 AI 공학이 두산로보틱스의 제품에 있다라는 거예요. 또한 로봇 부문에서도 맞아요, 혁신상을 수상을 하죠. 수상을 한다는 건 많은 의미가 있는데 기술력도 인정을 받는 거지만 CES 2026에서 전시회도 진행을 한단 말이죠. 전시회도 맞아요, 두산로보틱스의 제품이 전 세계 무대에서 공개가 되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는 기업 관계자들도 많이 참여를 할 텐데요, 투자자들도 많이 참여를 할 텐데요, 두산로보틱스가 그 자리에서 선보인다라는 것은 맞아요, 영업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나아가서 새로운 고객사 수주라든지 대규모 프로젝트 참여라든지 이런 것들이 실행이 될 수 있다. 지금 당장은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아서 우리가 이게 정말 그렇게 될 수 있을까 싶어도 주가가 급등하는 건 찰나의 순간이에요. 저는 이미 두산로보틱스의 주가가 추세를 틀었다고 보고요. 저점이 올라가는 추세를 그리면서 이미 앞전의 매물대를 소화를 하는 강력한 급등까지 나왔다고 봅니다. 앞전에 매물대를 받아주는 강력한 급등이 나왔다는 건 이 매물대가 점점 얕아지고 있다는 것이고, 여기에서 매물대가 쌓여진 것을 바탕으로 앞으로는 급등시키며 신고가 돌파하며 주가가 신고가에 들어서면서 세력들이 엑시스를 할 거라고 봅니다. 세력들이 엑시스를 하기 위해서 매집을 하는 건데 본인들이 매집한 구간에서 엑시스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맞죠? 그리고 뭐 찔끔 올리자고 지금 이 구간에서 매물대를 받지는 않을 겁니다. 이 매물대를 잘못 받으면 죽어요. 그냥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특히나 조막손들은 두산로보틱스의 이런 두터운 매물대들을 소화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잘못 받다가는 정말 골로 가요. 왜냐하면 열심히 물량을 받고 있는데 이 물량들을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 그러면은 돈 쏟아 부었다가 그냥 나갈 수밖에 없거든요. 똑같이 물리는 거거든요. 그런 바보 같은 선택할 리가 없단 말이에요. 저는 그래서 이 두산로보틱스의 주가가 2026년도에 빅사이클이 나올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빅사이클이 터지기 전에 지금부터 기준을 잡아서 관리를 해야 돼요. 조금만 주가가 올라도 매도하고 싶은 생각 당연히 드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주가가 올라가는 동안에 나한테 이 두산로보틱스가 신고가를 돌파하고 아직은 매도할 가격이 아니라는 것이 존재한다면 큰 수익을 볼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두산로보틱스에 투자한 시간이 길었던 만큼, 여러분들이 두산로보틱스에 많은 집중을 하고 있는 만큼 최대한 비싸게 매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게 기준입니다. 방송으로도 많은 것들을 알려드리고 있지만요, 제가 방송이다 보니까 말씀드리지 못하는 것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문자 신청하신 분들에게 기준을 잡아드리고 있으니까 문자 신청해서 기준을 받아가세요. 어쩌면 여러분들이 이 두산로보틱스로 둘도 없는 기회를 잡을지도 모르는데 이 기준을 받아가야겠죠. 그죠? 두산로보틱스의 주가가 추후에 급등을 하고 나면 늦습니다. 지금부터 대비를 해야 돼요. 아시겠죠? 두산로보틱스 영상 지금까지 보셨다면 댓글로 많은 응원 남겨주시길 바라고요. 또한 제가 지금 10만 구독자 달성을 기원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는 이벤트가 있는데 신청자가 굉장히 많아요. 처음부터 신청자가 굉장히 많았고 지금도 신청하신 분들이 계속 있는데요. 영상을 지금까지 보셨다면 10만 구독자 달성을 기원하면서 진행하는 선물, 이 선물을 드릴 테니까 받아가실 수 있을 때 지금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떠한 선물인지 핵심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상을 지금까지 보셨다는 건 노력을 하신다라는 거고요. 저는 그런 노력을 하시는 분들이 진심으로 성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쩌면 여러분에게 둘도 없는 기회를 드릴까 합니다. 황당하시죠? 이 사람은 뭔데 나한테 기회를 준다라고 하는 걸까? 속는 셈 치고 딱 한 번만 들어보세요. 어쩌면 둘도 없는 그 기회가 여러분의 문을
두들기고 있을지도 몰라요. 어떤 기회인지 모두 설명을 드릴 건데요. 지금 제 연락처 7371-7454 여기로 빅사이클이라고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은요, 앞으로 다가올 그 빅사이클 대장주를 알려드릴 겁니다. 물론 그냥 알려드리진 않습니다. 댓글로 빅사이클 문자 남기면서 우리 영상 끝까지 봤다라는 걸 인증하시면서 문자 신청해야 돼요. 간단하죠? 댓글로 빅사이클, 문자로 빅사이클 남기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미 급등해버린 주식 먹으면 얼마나 먹겠습니까? 물론 크게 올라갈 수도 있죠. 단타를 잘 하시는 분들도 많으니까요. 그런데 말이죠, 만약 그러한 엄청난 급등이 터지기 전부터 최저점에서 매수를 할 수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맞아요. 어마어마한 수익을 거뒀겠죠. 제가 영상 초반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이 영상 여러분께 기회가 될 거다라고요. 과거에 이미 많은 기회들을 알려드렸습니다. 원전 대장주 두산 에너빌리티 24,200원의 매수 300% 폭등했고요. 하나오션 조선 대장주 역시도 방송해 드렸습니다. 12월 19일. 물론 이럴 때는 이게 진짜 기회인지는 모릅니다. 그냥 지나칩니다. 움직여야 되고 받아들여야 되고 동참해야 되고 행동해야 되는데 그냥 지나치기 마련입니다. 눈앞에 기회가 왔을 땐 거머줘야 되는데 말이죠. 하나오션 이때 당시에 주가 32,800원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심정으로 주식을 하시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기회가 왔을 땐 두려움이라는 게 항상 존재해요. 이게 정말 기회가 맞을까? 맞습니다. 왜냐? 원전과 조선 모두 잡아냈고 한미 반도체도 잡아냈어요. 한미 반도체 아무도 거들떠 보지 않을 때 저는 여러분에게 엔비디아와 삼성, SK 하이닉스 이 구도를 여러분께 이 생태계를 이미 2023년 11월 8일 한미반도체 최저점일 때 말씀드렸습니다. 아무도 모를 때 말이죠. 조회수 보이세요? 아무도 관심 없고 아무도 모르니까 이런 기회를 아무도 잡지 못하니까 조회수도 안 나옵니다. 영상을 올렸는데 아무도 안 봅니다. 왜? 이게 기회가 맞을까? 이건 무슨 종목이야? 하거든요. 현대로템도 참 많은 욕을 먹었습니다. 2023년 12월 21일 현대로템의 주가가 2만원일 때 저는 알려드렸습니다. 기회란 사실 제대로 알려드렸고 그 기회에 승부를 걸어야 될 타이밍도 알려드렸습니다. 7371-7454 어쩌면 이 번호가 여러분께 가장 중요한 번호가 될지 모릅니다. 이미 급등할 주식을 쫓지 마세요. 정말로요. 앞으로 급등할 주식을 쫓으세요. 앞으로 급등할 주식은 어쩌면 여러분 가까이에 있을지 모릅니다. 정말로요. 펩트론도 조회수 보이시나요? 2024년 9월 25일 주가가 급락하던 10% 급락하던 날 저는 여러분에게 매수하자라고 했던 사람이에요. 다음 날부터 초급등이 시작됐고 47,900원이었던 주가가 얼마까지 올랐습니까? 수십만 원까지 올라가면서요. 648% 급등이 나왔어요. 많은 분들이 제게 연락이 오셨습니다. 너무 고마워서 어떡하냐고. 이런 방송, 이런 분석을 처음 본다라고. 내가 오늘의 기쁨을 누리려고 지금까지 고생했나 싶다. 저 이 수익금으로 정말 좋은 것들 많이 할 겁니다. 이런 말들을 들을 때가 가장 행복해요. 맞아요. 제게 가장 의미 있는 일은요,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요, 이런 대박주를 매수하시면서 초대박주를 매수하시면서요, 제게 고맙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번에 본 수익금으로 자녀 대학 등록금 혹은 은퇴 설계자금 준비했다라고 하면서 제게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라고 전해주실 때가 가장 기뻐요. 저는 그렇게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에이비바이오 일라이 리니와의 계약이 터지기 직전 10월 28일 단 한 번도 조정이 나올 때 매수를 외치지 않다가 딱 이날 매수를 외쳤었는데 이러고 나서 초급등 나왔죠. 상한가 나왔죠. 에이비바이오 일라이 리니와 계약 터졌죠. 맞아요. 주식시장은 항상 뭐가 존재합니까? 빅사이클이란 게 존재합니다. 근데 그 빅사이클이란 녀석은 이미 터지고 나니까 빅사이클처럼 보이는 거죠. 진정한 빅사이클을 수익으로 거머쥐는 자는 맞아요. 0.1%도 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이 상남이라는 사람은 왜 매번 다 잡았을까? 두산에너, 하나오션, 한미반도체, 현대로템, 에이비바이오, 펩트론 이미 급등하고 있는 주식이 아니라 앞으로 급등할 주식을 외쳤던 사람이라면 여러분께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바라는 것은 이미 급등한 주식이 아니라 앞으로 급등할 수 있는 주식이요. 수백 퍼센트 올라간 종목들입니다. 이를테면 500% 올랐던 종목이 있다라고 볼게요. 이 기회를 여러분이 잡았더라면 다른 5개 종목들 10% 수익 봐서 50% 마이너스 보고 100% 마이너스 봐도 여전히 500%라고 하는 굳건한 수익이 있으니까 두렵지가 않아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대장주 하나만 제대로 잡아도 마이너스가 두렵지 않다. 대장주가 그래서 대장인 거예요. 왜 한 번 대장이 영원한 대장이냐? 왜 대장주를 사람들이 그렇게 노리느냐? 얘만 잘 공략해도 다른 거 떨어지는 거 두렵지가 않아요. 기회란 사실을 제대로 알았다면 놓치지 않으셨을 겁니다. 과거로 돌아가서 다시 최저점 매수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앞으로의 기회, 앞으로의 타이밍은 알 수 있어요. 제가 이 모든 걸 잡아냈으니까요. 물론 결코 자랑하는 것은 아니에요.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진심으로요. 앞으로 저와 함께 이런 종목들을, 이런 빅사이클을
공략하자라는 말씀 드린 거예요. 아시겠죠? 737-17454여기로 빅사이클이라고 문자 신청하면 돼요. 물론 문자만 남기는 분들은 공유해드리지 못합니다. 왜?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댓글에 참여하는 노력, 돈을 벌고 싶다는 그 노력을 보이시는 분들, 저는 노력하는 분들이 성공하길 바란다라고 했어요. 그분들에게 빅사이클, 다음 빅사이클 종목 드릴게요.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